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것을 더 재밌게 알려드리는 일타 강사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브랜드는 바로 BMW입니다. PD님은 BMW 아세요? 이별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게 BMW는 세 가지 브랜드 있잖아요. 우리가 독삼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벤츠, 그다음에 아우디, BMW 이렇게 독삼사라고 불리잖아요. BMW 어떤 초기 역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는데 BMW 초기 역사에서요 두 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두 개의 회사가 나오는데 1913년에 카를 랄프가 설립한 독일어로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한글로 설명하자면 라프 모토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요 구스타프 오토가 설립한 바이에른 항공공업이라고 있는데 이걸 약자로 BFW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BFW는 비행기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라프 모토공업은 주로 항공기라든지 오토바이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두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BMW가 되는 건데 이 두 회사가요 특이하게도 모두 바이에른주 뮌헨에 있었습니다. 거리도 아주 가깝게 있었다고 해요. 두 회사가 모두 초창기에는 운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선 BFW는 항공기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연간 200대 정도의 전투기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1차 대전을 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전투기 생산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경비행기 정도 생산을 하게 되고요. 전투기 생산이 좀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이 회사가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회사 있었죠. 라프 모토공업. 이 회사도 1차 대전 때는요 비행기 엔진들을 막 생산하다가요 2차 대전 종전이 되면서 비행기 엔진을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BFW와 마찬가지로 또 이 회사도 오토바이를 생산을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라프 모토공업이 1917년에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BMW로 바뀌게 되는데 BMW가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예, 맞아요. 바이에른 모토공업이래요. 그래서 BMW. 사실 뭐 별다른 이름이 없는 회사예요, 사실. 결국 이게 회사 이름이요. 그 랄프라는 창업자 이름에서 그냥 바이에른으로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처음 이때 BMW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의 회사가 그냥 비행기랑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1922년에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BMW로 합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요. 현재 BMW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창립일 있잖아요. 창립일을 어떤 회사 창립일로 할 것 같으세요? 더 오래된 회사는 사실은 랄프모토공업이 더 오래됐거든요. BFW 그러니까 항공기 회사 있잖아요. 항공기 회사 창립일을 기준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BMW가 그 비행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지만. 그리고 참고적으로 BMW 로고도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항공기 프로펠러를 형상화했다 이렇게라는 설도 있고요. 이게 바이에른주 있죠. 바이에른주 상징이라는 설이 있는데 BMW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프로펠러를 형상화했다. 우리는 항공기 회사의 모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행기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BMW가요 오토바이로 돈을 벌면서 회사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BMW가 기회가 찾아오는데 뭐냐면 전쟁이 터집니다. 그렇죠. 2차 대전이 터집니다.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비행기도 생산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엔진도 생산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BMW가 비행기 엔진도 생산하고 오토바이 그리고 비행기 자체도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비행기 사업부는요 나중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메셔슈미트라는 회사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독일 전투기를 만드는데 이게 BF109라는 전투기거든요. 들어보셨을까요, 피디님은? BF 굉장히 밀떡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기고요. 옛날에 그 오락실에서 게임 중에서 스트라이커 1945년이라는 게임에서도 나오는 비행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비행기입니다. 여기서 BF109인데 그 BF의 109에서 BF가 BFW라는 회사에 BF를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독일 기업이 공통점이 어떻게 되죠? 2차 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특수를 누리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죠. BMW도 똑같습니다. 2차 대전 말에 일부 공장이요 폭격으로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독일 기업들이 뭐가 되죠? 전범 기업이 되니까 연합국에서 3년간 생산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1948년부터는
R24라는 오토바이를 생산하게 되면서 BMW가 이게 좀 히트를 좀 치거든요. 그러면서 BMW가 점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BMW는 이게 지금 오토바이 이야기, 뭐 비행기 이야기 했는데 자동차는 언제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는 1951년부터 자동차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2차 대전 전에 잠시 영국산 차를 라이센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브랜드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영국산 차를 그냥 대신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가요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만드는데 이 자동차 때문에 또 망할 뻔한 게 BMW인데요. 그 1950년도가 되면요 이게 미국의 최대 호황기입니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제일 잘 살았던 시기가 1950년도거든요. 이때 미국은 정말 부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죠. 그냥 보통 자동차가 아니라 좋은 자동차, 럭셔리 스포츠카에 대한 어떤 시대가 열리는데요. 당시 유명한 차가요. 1954년에 출시된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걸링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이 굉장히 좀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BMW도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이렇게 경쟁 기업인 벤츠에서 이렇게 잘 팔렸으니까. 그래서 BMW도 럭셔리 로드스터를 만드는데 BMW 507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BMW는 완전히 폭망을 합니다. 개발비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게 차가 나쁘다기보다는 경쟁자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벤츠 300SL 걸링은요. 이게 벤츠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역사에서도 최고 디자인으로 뽑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를 너무 잘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게 개발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거의 완전히 부도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부도에 처하게 되니까 대주주들이 이게 회사를 그냥 팔아버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팔려고 했던 회사가 어디냐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BMW를 벤츠에 팔려고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소액주주들하고 노조들이 벤츠는 안 돼, 벤츠에 파는 거는 절대 안 돼 라고 결사반대를 해서 겨우 맞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당시 BMW 주식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헤르베르트 크반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설득하게 됩니다. 소액주주들하고 노조들이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크반트가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오히려 BMW 주식을 자기 사재를 털어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요. 벤츠하고 합병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반트라는 사람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고요. 그 나치에서 선전선동으로 유명한 괴벨스하고도 인척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 덕분에 지금 현재 BMW가 존재하게 됐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W가 이제 정신 차리고 1958년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인 소형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게 BMW 70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차가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면서 회사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3 시리즈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BMW 역사가 탄생하게 되겠죠. 역시 BMW는 소형차를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BMW 하면 생각나는 어떤 기술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PD님 생각에는? 스포티한 느낌. 그 BMW가 50대 50의 무게 배분에 집착한다든지 칼 같은 핸들링 이런 게 그 당시에 이렇게 3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미지가 구축하게 됐고,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BMW 잘 나갔죠. 돈도 많이 벌었겠죠. 3 시리즈 나오고 5 시리즈 나오고 7 시리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게 SUV X 시리즈가 나오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처음에 영국 차를 라이센스하면서 BMW가 이제 자동차를 처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국 차 하면 최고급 브랜드 어떤 게 생각나세요? 진짜 비싼 거. 그렇죠. 롤스로이스를 어디가 갖고 있죠 지금? BMW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후반이 되면요 BMW가 영국의 자존심이죠. 정말 그 최고의 롤스로이스를 인수하게 되고 자기 산하에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도 영국 차니까 이것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BMW를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벤츠한테 팔릴 뻔한 거를 막아냈던 이 크반트 가문이 가지고 있고요. 한 주식의 5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이 집안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말 많은 브랜드, 우리가 이제 벤츠 있잖아요. 벤츠가 좀 말이 많은데 요즘에 어떤 말이 많냐면 중국 지분이 높아지면서 약간 품질 이슈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벤츠가. 그런데 이게 BMW는 그래도 괜찮은 게 약간 이게 그런 크반트 가문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대주주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벤츠 사야 돼? BMW 사야 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 같으면은 BMW를 좀 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BMW가 우리나라에서 재투자 많이 하는 걸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기업이죠.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BMW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타강사TV였습니다.